안녕하세요. 팔짝핀 정형외과 팔짝핀TV 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혹시 제가 오십견인가요?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선 오십견이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오십견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성 반응을 통해서 관절액이 줄어들고 관절낭 자체가 유착이 발생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오십견이라고 해서 50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40에서 70대까지 여성분들에게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양측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보통 당뇨,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뇌경색,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보통 이런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깨가 아파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 어떤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일정 시간이 대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오십견은 보통 팔을 뒤로 하는 자세에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그 다음은 팔을 드는 자세, 앞으로 드는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회전하는 자세에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진행 양상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통증기, 동결기, 그리고 이제 회복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양상을 보게 되면 통증기는 주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되며, 보통 밤에 야간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픈 어깨가 아래쪽으로 간 경우에 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팔은 점점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어깨는 점점 굳어가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게 됩니다. 동결기 역시 4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팔은 점점 안 쓰게 되고 팔은 점점 굳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자세, 여자분들은 속옷을 벗는 자세에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항상 통증이 동반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야간통, 밤에 더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관절 운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통증이 호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는 많이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오십견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많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호전이 없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집에서 내가 스스로 치료를 하였는데 깔끔하게 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증기랑 동결기에 병원을 다니시다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다 포기를 하고 때마침 회복기에 들어서서 집에서 혼자서 치료를 하였을 때 회복하는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의아한 경우가 있죠. 나는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다 정상이고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엑스레이가 정상이지만 엑스레이는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뼈 이외에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관절 조영술이라든지 MRI를 통해서 관절낭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서 MRI를 찍어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상 양상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힘줄에 손상이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도 어깨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관절에 유착이 있는 오십견에서도 팔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기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주면 팔은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관절에 유착이 있는 오십견의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줘도 관절낭에 유착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오십견을 진단하는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50견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더 좋은 예후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존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굳어져 있는 관절의 범위를 잘 알고 그 관절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래에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면은 다 똑같은 운동 기구가 있죠. 팔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 팔을 돌리는 운동.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과연 그 운동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운동에 도움이 되죠. 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팔은 잘 올라가시고 나는 굳어있는 동작이 내회전, 외회전이 안 되는 동작인데 계속 이 운동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관절의 어느 부분이 굳어져 있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방법에는 많이들 병원에서 알려주는 운동은 이제 시계추 운동,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운동, 막대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운동 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부터 회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어깨가 몸통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억지로 팔을 옆으로 외전하는 자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깨 관절에 충돌이 생기면서 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팔을 올리는 동작부터 회복을 많이 하고 관절이 조금 더 유연하게 되면 그때는 옆으로 팔을 올리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옆으로 올리는 동작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회전, 외회전 하는 순서로 운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또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주사 치료입니다. 굳어있는 관절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주사를 맞는 것 자체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적절한 양의 약물을 사용을 한다면 몸에 큰 부담 없이 빨리 통증을 줄여서 더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를 통해서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와 적극적인 운동 치료를 하였을 때도 호전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리즈망이라는 방법입니다. 브리즈망이라고 하는 시술은 의사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뜯어주는, 찢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고 주사를 통해서 부분 마취를 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이제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찢어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해보았는데도 더 이상 호전이 안 된다. 그리고 불편감이 너무 지속된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50견은 절대로 50대에만 오는 질환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서 집에서 환자 스스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50견이 많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꼭 50견뿐만이 아니라 관절염이든 우리 몸에 있는 상처든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치료 예후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당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